네,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에 달려있다. 일단 오늘 종가는요. 코스피 0.9% 상승한 2,500선에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전거래일보다 2.16% 급락한 819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철강, 화, 그리고 그동안 못 갔던 유통주들의 강세가 눈에 띄었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오늘 코스피에 손을 들어줬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2천억 원 넘는 매도를, 기관은 2,700억 원이 넘는 매도를 보여줬습니다.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지 않은 이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괘씸죄 혹은 발을 돌리는 외국인의 수급이 있었다라는 분석도 나왔어요. 그럼 그 안에서의 특징주 뭐 볼까요? 첫 번째로는 오늘 부품주 한번 보겠습니다. 뉴프렉스 13% 넘는 급등으로 12,180원의 장을 마쳤고요. 나무가는 장중에 상승이 좀 깊게 나왔는데 윗골을 달면서 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강보합권 29,900원의 종가를 형성했어요. 최근에 AI 관련한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면서 소프트웨어주들, 하드웨어주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오늘 시장의 선택은 부품이었거든요. 왜 그런가? 갤럭시 S24 그리고 비전 프로의 공동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갤럭시 S24 언팩 행사에서부터 반응이 좋았고 사전 판매도 봤을 때 흥행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우고 있어요. 국내에서 사전 판매량이 121만 대를 기록했습니다. 전작인 S23 시리즈와 비교해 봤을 때 11% 이상 사전 예약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여기 더불어서 인도 사전 판매량은 25만 대를 기록을 했는데 25만 대가 지난 S23 시리즈에서는 걸리는데 3주의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3주 동안 판매했던 사전 판매량이 단 3일 만에 판매가 됐다라는 것. 인도 시장에서도 많은 이들의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로 인해 1분기 판매량은 한 1,200만 대가 추정되고 있고요. 올해 전체로 갤럭시 S24 시리즈 판매량은 3,600만 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 시장에서는 뉴프렉스와 나무가가 수혜주로 꼽혔고 더불어서 지금 애플의 비전 프로도 출시가 됐는데 사전 판매량 추정치가 18만 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의 전문가인 한 TF증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인데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2배 이상 많이 팔렸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올해 출하량은 50에서 60만 대가량 추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봤을 때 단순히 뉴프렉스와 나무가의 주가 상승은 이슈성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있을 실적을 미리 땡겨왔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오늘 관련 부품주들의 주가 상승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최근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무가라든지 뉴프렉스 같은 종목들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특히 이제 제가 눈여겨보는 쪽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인데요. 왜냐하면 갤럭시 S24 판매량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나왔고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들이 예측한 것보다 더 잘 팔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뿐만 아니라 뭐 애플이라든지 그리고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스마트폰을 출시하게 될 경우에는 카메라 모듈뿐만 아니라 기존의 이제 스마트폰 판매량이 과거와는 다르게 본격적으로 더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제 주위에도 갤럭시 S24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전 예약을 신청을 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받기도 했는데 일단 과거와는 다르게 스마트폰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을 눈여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무가 같은 카메라 모듈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비전 프로 이슈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자율주행 이슈로 부각되면서 전장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카메라 모듈 밸류체인 관련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투자 기회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럼 백인현 매니저는 오늘 나무가가 상승했다가 거의 음봉 전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린 상태로 강보합 마감을 했거든요. 일시적으로 지금은 차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일지 이번 주에도 나무가 뉴프렉스의 주가 추가 상승이 나올 거라고 보세요?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장이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코스닥 증시가 이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아닌데 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끌어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단 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관련 종목들이 조금 급락을 하긴 했지만 이런 특정 이슈 때문에 조정을 받았으면 오히려 저는 매수하기에 좋은 기회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나무가를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카메라 모듈 관련 종목들, 뭐 세코닉스나 파트론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도 오늘은 좀 대체적으로 하락했는데 부품단에서 뉴프렉스와 나무가의 추가 상승은 가능해 보인다라는 의견입니다. 또 오늘 반도체주의 종가 상황도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가 1.36% 크게 오르면서 74,400원.
다행히도 오늘 코스피 시장을 좀 받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함께 부품주들 소부장단에는 어땠을까요? 아쉽게도 오전장에 보여줬던 상승을 유지하지 못하고 대다수의 반도체주가 이렇게 하락 마감했습니다. 동진세미캠과 이오테크닉스 2%대 약세, 하나마이크론은 4% 하락을 보여줬는데 사실 오늘 우리가 예상했던 반도체주의 흐름은 이렇지 않았거든요. 왜냐? 미국에서의 보조금 소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도 수혜 혹은 낙수 효과로 인해 빨간불을 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삼성전자가 미국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많은 일들이 있었죠. 미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시에는 공장당의 30억 달러의 한도 내 프로젝트 비용의 15%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이든 정부 하에 나온 법안이고요. 지금 통과되는 기업들이 너무 적었는데 표심을 앞두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3월에 이 보조금 이야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해낼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실제로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하고 있고 거기에 173억 달러가 투자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 과정 오늘 좀 이 관련 뉴스로 인해서 반도체주들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거의 홀로 상승했고 나머지 부품주들, 소부장주들은 하락세를 보여줬거든요. 이 이슈가 더 이상 관련주들을 움직이는 데 영향도가 없는 걸까요? 낮아진 걸까요? 이거는 오늘 이제 시장의 색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이제 급락을 했고 뭐 KLA나 이제 인텔이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난 주말에 바이든이 이런 관련 보조금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좀 올라오고 오히려 이제 장비주들은 특히 코스닥 업체들은 조금 많이 빠지는 이제 모습을 일단 보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결국에는 이번 4분기를 실적을 이제 토대로 해서 어느 정도 충분히 바닥을 좀 턴을 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미 삼성전자가 이미 텍사스에 있는 테일러시에 이제 173억 달러에 대한 이 규모의 공장을 이미 계속 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 보조금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제가 봤을 때 이건 시간차로 조금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오늘 같은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코스닥 쪽에서 이제 바스켓 매매가 조금 크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추후에 좀 수급적인 이슈는 조금 체크를 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오늘 뭐 못 올랐던 뭐 이오테크닉스나 뭐 아니면 유진테크나 이와 관련된 선단 공정 업체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나중에라도 반영이 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반도체 관련 이슈들은 어느 정도 최근에 나왔던 미국 이슈의 뭐 인텔이나 이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 하향에 대한 이슈는 충분히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에 이런 보조금 이슈나 아니면은 이제 특히 뭐 비전 프로나 아니면은 새로운 그 IT 전방 산업 자체가 수요가 살아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나중에 수준 모멘텀이 충분히 부각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주를 주목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아쉽게도 상승으로 마감한 종목은 많지 않았습니다. 뭐 혹자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인텔 먼저 보조금 주고 그 나중에 이제 삼성전자의 순서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데 아직 먼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바로 시장이 그렇게 축포를 터뜨리지 못한 걸지 만약에 추후에 축포를 터뜨린다면 우리가 삼성전자 향 반도체 소부장으로 골라봐야 되는 건지 이화준 과장님 종목을 좀 압축해 주세요. 네, 일단은 네. 이제 SK 하이닉스 관련해서는 이제 우리가 HBM이나 이와 관련된 종목들은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HBM 관련해서 이슈가 굉장히 조금 속도전에서 조금 느리게 나왔었던 거고 뭐 텔리시에 있었던 공장이 이미 삽을 이제 뜬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삼성전자 익스포저가 컸던 최근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가 주가 굉장히 좀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31일 날 과연 콩콜에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이미 실적이 안 좋은 건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우리는 관련된 HBM이나 CXL 관련해서 우리는 속도전을 더 빨리 할 수 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이번 콩콜에서 가장 강하게 얘기했던 거는 올해 중순에 무조건 HBM3E가 컬테스트 통과 끝나고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생산 출하하는데 이미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보고를 했던 만큼 삼성전자는 결국에는 우리가 25년, 27년 이 먹거리를 SK 하이닉스
뺏길 수 없다는 이런 전제하에 강한 이런 캐펙스 투자나 이런 투자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하나마이크론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한미반도체도 향후에 삼성전자 관련된 이런 TSB 본도 수준 모멘텀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압축을 한다고 하게 되면 제우스, 이오테크닉스,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종목을 조금 압축하면 좀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 오늘은 하락 마감한 종목들이 많았지만 추후 상승 가능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테마주 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테마주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종가 보시면 흥구석유가 16% 넘는 상승에 12,110원에 장을 마쳤고요. 중앙에너비스의 경우에는 4.99% 오른 19,14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미군 사망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에 다시 한번 리스크가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 수혜주들이 오늘 움직여줬는데요. 백인현 매니저님, 당분간 좀 쉬었던 종목들의 오늘장 반등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이 리스크와 관련된 종목들이 불거질까요? 아니면은 오늘장의 상승으로 일단 넘겨볼까요? 일단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인한 뭐 주가 상승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관점에서 접근을 하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고요. 여태까지 이제 홍해 이슈가 이번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있어 왔었는데 주가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결론은 단기적으로 급등했을 때 차익 실현했던 분들이 가장 편안하게 매매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해 관련 이슈 관련 종목들은 오늘 많이 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시고 다른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조정을 받았을 때 그때 이제 저점 매집하는 전략이 저는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주들이 이렇게 추가 상승이 나와줬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매도하자, 수익을 실현하자라는 단기적인 의견 제시해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 마감했으니 내일 시장을 위한 또 종목을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먼저 이화진 과장님부터 공개해 주실까요? 네, HD 현대건설기계입니다.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좀 3일 연속 조금 이제 양봉을 그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에 대한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서는 계속 부각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이전에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았던 곳이 중국이었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북미 시장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신흥시장, 브라질과 같은 신흥시장이 있고 그다음에 유럽 시장인데 결국 중국은 실제적으로 북미가 한 2천억 정도 매출이 올라왔을 때 이제는 2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중국 비중이 굉장히 줄어든 측면에서 향후에 지금 사실 뭐 작년에 워낙 이제 경기 부양책을 많이 했음에도 중국 시장이 많이 반등을 못했었는데 최근에 증시 안정 기대와 함께 하나둘씩 지금 경기 부양책이 좀 더 강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최근에 현대건설기의 주가 굉장히 한 50% 이상 좀 빠진 상태로 좀 본다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실적이 이번에 4분기 실적이 안 좋은 어닝 쇼크가 나왔던 건 이미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올해부터 특히 상반기 내에 강산이나 신흥시장에 대한 굴삭기에 대한 수요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중국이 생각보다 안 나왔던 곳에서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장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네, 목표가는 65,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8,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65,000원, 손절가는 48,000원 이야기했습니다. 이어서 백인현 매니저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인지 공개해 주시죠. 넥스틴이라는 종목입니다. 반도체 이제 웨이퍼 테스트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최근에 접근할 때 딱 두 가지 보는 게 있습니다. 반도체 가동률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때 가장 실적이 빨리 살아나는 업종이 어디인지 바로 제가 판단할 때 이제 소재 관련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 위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반도체 쪽으로 압박을 하다 보니까 중국 업체들도 사실 미국 업체들의 반도체 장비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고 있는 넥스틴 같은 종목이야말로 향후에 중국 반도체 경기가 살아났을 때 본격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넥스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도 마진율이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지금 마진율이 4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 업체 중에서 마진율이 가장 좋은 종목이 바로 HPSP인데 그 다음으로 넥스틴이 가장 좋을 정도로 넥스틴은 마진율이 굉장히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매 전략은 지금 매수가 지금부터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내일장 시초가 공략조 종목명은 다르지만요.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같이 좀 접근을 해봤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이 이뤄진다면은 LCD 현대건설기계 수혜가 예상이 되고 중국 시장이 좋아지면 중국 반도체, 이와 함께 넥스틴에 대한 주가 수익도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해봤어요. 이렇게 내일장 시초가 공략조까지 알아봤고요. 백인현 매니저를 만날 수 있는 또 다른 시간 공개해 주실까요? 내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최근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략도 세워드릴 거고요. 그리고 주요 섹터에 대해서 제가 종목들도 제가 꼼꼼하게 분석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아침 8시에 너튜브에서 백인현 매니저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 마무리 두 분과 함께 도와드렸어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